네, 안녕하세요. SK 뉴스쿨 사업을 설명드릴 행복나눔재단의 송지원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뒤에 보시는 것처럼 진짜 직업을 배우는 진짜 직업학교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진짜 직업학교에는 과연 무엇이 중요하고 필요한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저희 뉴스쿨 출범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을 키우는 사업은 장학 사업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행복나눔재단은 좀 더 사회적으로 소외된, 또 사회적으로 좀 그 소외된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다름이 아니고 취약계층 청년 또는 청년의 자립, 이런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어떤 일회성 지원보다는 어떻게 하면 스스로 살아갈 능력을 기를 것이냐에 대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뉴스쿨의 전신이 해피 쿠킹 스쿨의 출발점이 된 배경입니다. 조리과로 출발한 교육 과정은요, 보시는 것처럼 5개 과정까지 확장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 무한정 확장이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청년의 자립이 되지 않는다면, 가령 예를 들면 취업처가 불분명하거나 또는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수요가, 청년이 지원이 적어지면 과감히 문을 닫았고요. 또 직업교육인 만큼 저희 기술적인 역량이 충분히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 교육장에서 주 5일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년의 입학생은요, 5개 과정에서 80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교육생 역시 과거에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했다면, 사실 지금은 자립준비 청년, 또 요즘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 있는 30대의 재기 희망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생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졸업생은요, 지난 18년 동안 88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직업교육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다 기술교육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정말 기술교육으로 충분했다면 아마 뉴스쿨이 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직업교육해서 기술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찾은 솔루션들을 바탕으로 해서 진짜 직업학교를 이루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그럼 상세하게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역시 직업교육이 처음이어서 저희도 똑같은 전철을 되밟았습니다. 사실은 기술만 있다면, 이 자격증만 가지면 나가서 독립할 수, 자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청소년을 뽑아서, 조리에 관심 있는 청소년을 뽑아서 자격증 교육을 했습니다만, 현장에 나가니까 사실은 굉장히 벽에 부딪히고 대부분 다 그만둡니다. 이유는 아마 기술적으로도 모자란 것은 물론이고요, 대부분 다 주어지는 일이 신입사원이다 보면 대부분 다 청소와 같은 허드렛 일이죠. 조리사의 꿈을 가지고 나는 내 꿈을 이룰 수 없다면 대부분 다 거기서 무너지고 그만둡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도 이제 기술적인 역량을 충분히 이제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을 저희는 목표로 삼아서 환경부터 시작해 갖고 이제 현장 동일 체계, 일하는 방식도요, 조리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청소까지 다 해보는 현장과 동일한 체계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높아서 현장에 나가지만 여전히 이제 사회에 적응하는 거, 현장에 적응하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교육 대상으로 삼은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가 교육장에서 마주하는 취약계층 청년은요,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이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이 경제적인 문제가요, 가정의 문제를 주고 또 내 자신에 있어서는 심리 정서적인 문제, 더 나아가서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관계성, 고립감까지 가지게 되는 그런 종합적인 문제로 다가옵니다. 사실은 이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로 다가오죠. 복합적인 어려움을 장기간 겪었다는 건요, 그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이 심리적으로는 두려움, 무기력, 이런 사회적 고립감까지 이어지고요, 또 행동적으로는요, 어려움이 오게 되면 쉽게 포기하거나 숨는 이런 행동적 성향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년의 정서에 주목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 거죠. 이제는 하드웨어가 됐으니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교육의 출발점이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희는 출발점을 잡은 겁니다.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신입생 선발에 앞서서 보시는 것처럼 2주간의 예비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저 때는 저희가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배경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그 친구들의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교육에 참여하느냐, 절실함을 가지고 있냐가
신입생 선발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의지를 가지고요. 또 뉴스쿨에 들어오고 기술적으로도 많이 배워서 졸업해서 현장을 가는데 현장에서 많이 못 버티고 또 교육하다가 중도에 많이 나갑니다. 그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려움이 다가오면 쉽게 포기하거나 이제 좌절하게 되는 그런 성향들이 좀 많이 나타나죠. 사실 저 얘기는 무슨 얘기랑 동일하게 되냐면 자립학교로 저희는 목표를 했는데 청년들에게 열심히 교육시켰더니 자립이 안 되더라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로 됩니다. 저희가 봤을 때 아무래도 버티는 힘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버텨야지 나중에 이제 자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입문과 코칭이라는 솔루션을 찾았습니다. 입문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핵심은 독서입니다. 그동안 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요즘 뭐 청년들 비슷하겠지만 더 책에 가까이 가본 적 없는 친구들에게 독서를 시킵니다. 지식을 넓히는 독서는 아니고요. 내면을 성찰할 수 있는 책들을 읽고요. 거기서 글쓰기를 하고요. 또 발표까지 하게 되면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내면을 성찰을 통해서 결국엔 이것이 버티는 힘으로까지 마음속에는 성장합니다. 근데 이 마음속에 있어도 결국에는 변화로 일어나려면 행동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코칭의 힘입니다. 저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명의 학생에게 한 명의 어른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1대1로 만나서 코칭을 합니다. 뭐 일종의 얘기하면 잔소리죠. 엄마한테 잔소리 들어본 적 없는 친구들한테 잔소리하는 겁니다. 근데 저 잔소리가 하지만 이 그동안 나의 성장 환경에서 한 번쯤 나에 대한 고민, 나에 대해서 한 번쯤은 터놓고 얘기할 수 없는 친구들에게 저런 뒷 배경이 있다는 것, 사회적 지지자, 비빌 언덕이 있다는 거는요 상당한 힘이 됩니다. 결국에는요 저런 행동을 통해서 한 번쯤은 내가 울타리를 깨고 넘어갈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결국에는 내면의 힘을 얻어서 습관화하는 것, 그것이 입문과 코칭의 힘이고요. 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사회적인 관계성도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일반적인 직업교육하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자립준비 청년만 아니면 학교 밖 청년만 똑같이 이렇게 모아서 합니다. 사실 어려움을 잘 알아서 잘 도와서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한 친구가 이제 소통도 부족하고 관계성이 부족하면 한 친구가 무너졌을 때 이게 연달아 무너지게 되는 교육의 비효과성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교육생 구성비도요 취약계층 청년 80%에 비취약 청년 20%로 합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동료들이 섞여서 무너지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것도 나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요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힘이 되곤 합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입문을 통해서 내 자신을 성찰하고 이것을 나의 사회적 관계성까지 넓힐 때 이것은 정서적 자립의 기초가 되자 온전한 자립의 가장 큰 토대로 작용을 합니다. 이제 뉴스쿨을 하면서 가장 발견한 특이한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돈을 모른다는 겁니다. 뭐 요즘 청년들 대부분 다 돈을 모를 수 있는데 뉴스쿨에 입학하는 청년들을 보면요. 사기도 당하고요. 또 고금리의 빚을 지고 뉴스쿨에 들어오는 청년들 정말 많이 만납니다. 처음에는요. 교육하고 돈 버는 거 같이 진행하다가 나중에 어떤 시점이 되면 돈을 선택하죠. 그게 더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제 금융교육을 시작하게 된 계기입니다. 저 금융교육에는요 입학 초기부터 졸업 시점까지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핵심은 돈 때문에 공부를 포기한다든지 돈 때문에 나중에 졸업해서라도 내가 직장을 놓치고 다시 삶을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금융교육의 핵심입니다. 네, 이상에서 보신 것처럼 뉴스쿨은 태도를 중심으로 하는 것 위에 기술을 쌓는 것, 저것이 진짜 직업학교를 이루게 된 가장 큰 배경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업교육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기술교육만 합니다. 하지만 저 태도를 바탕으로 기술을 교육을 할 때 진짜 자립을 이룰 수 있었고요. 그것이 뉴스쿨의 가장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이 어떻게 현장에 실제로 적용되는지 잠시 자동차 판금도장과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서 SK 뉴스쿨 5개 과정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자동차 판금 도장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최성욱입니다. 오늘 제가 직접 저희 과에서 경험하는 사례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자동차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정비사에게 맡겨야지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접촉사고 차량의 대부분은 정비사가 아닌 판금 도장 기술자의 손에 맡겨질 확률이 높습니다. 자동차 수리는 이렇게 크게 2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엔진 기능을 다루는 정비, 그리고 외형의 손상, 복원을 다루는 판금 도장입니다. 중고차 거래가 활발해지고 외형을 바꾸려는 차주가 늘면서 판금 도장 기술자의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판금 도장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곳은 단 몇 곳에 불과합니다. 저희가 이 과를 만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저희가 어떻게 청년을 길러내고 있는지, 저희 과에서 앞서 말씀하셨던 차별점이 어떻게 요소 구현이 되고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간절함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간절함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서류, 면접, 예비과정 이 단계적인 절차를 통해서 교육생의 간절함을 확인하고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류 심사는 조금 독특합니다. 오히려 스펙이 좋은 사람은 걸러냅니다. 저소득, 저학력, 보호자의 부재나 단절, 그동안 교육 기회를 얻지 못했던 친구들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지금 이 교육이 교육생에게 필요한지 그 솔직한 얘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서류와 면접을 지나고 2주간의 예비과정을 돌입합니다. 이 2주간의 시간이 교육생들의 간절함을 확인하는 가장 솔직한 시간입니다. 예비과정은 첫날 아침 8시부터 바로 실습으로 진행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퍼티, 샌딩 작업, 아직은 손에 익숙치 않아서 어색하지만 그렇게 함께 해봅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교육생의 실력이나 손재주를 보지는 않습니다. 등교와 같은 약속은 잘 지키고 있는지, 청소는 빼먹지는 않는지, 동료들과 갈등 일으키지 않고 잘 협력하는지 이 과정을 유심히 관찰을 합니다. 실제 일하는 현장에도 방문을 하게 합니다. 춥고 덥고 먼지 날리고 온종일 서서 일하는 환경입니다. 이 환경을 경험하고서도 매니저님, 저 한번 일해 볼게요.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최종 선발에 앞서서 한 가지 요소를 더 고려합니다. 보시는 화면은 저희 작년 교육생 명단입니다. 이 중 2명은 취약계층 청년은 아닙니다. 다른 교육생 대비 태도가 좋았고 약간의 기술 경험이 있어서 공구의 사용법, 명칭 등을 아주 조금은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 2 친구들이 아무것도 모르던 친구들에게 선생님보다 가까운 길잡이가 되기도 합니다. 자연스럽게 이들이 하는 모습을 모방하기도 하고요. 좀 더 가깝게 편하게 모르는 것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동료학습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앞서서 교육과 현장은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과에서 이 간극을 어떻게 줄여나가고 있을까요? 손상된 철판을 복원하는 판금 실습 장면입니다. 판금 작업이 완료되면 스프레이건을 활용하여 페인트를 분사하는 도장 작업을 진행해 봅니다. 이 판금과 도장 하나에 연결된 공정입니다. 그러나 많은 곳에서 이것을 따로따로 가르치거나 하나만 가르칩니다. 비용, 편의성 문제 때문입니다. 저희는 교육 초기부터 함께 가르칩니다. 이 연결 공정을 알아야 현장에서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규 과정이 시작되고 3월부터는 화면 좌측의 사진과 같이 연습용 부품을 활용하여 실습을 진행합니다. 많은 곳에서 이 연습용 부품을 활용한 실습에 멈춥니다. 하지만 저희는 어느 정도 연습이 숙달되고 난 이후에는 실제 사고가 난 운행을 하는 차량으로 실습을 진행합니다. 부분 공정이 아닌 전체 공정으로, 연습용 부품이 아닌 실제 차량으로 이렇게 1000시간 이상을 실습에 할애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어떤 차가 들어와도 어디서부터 작업을 해야 될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차 한 대를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면의 힘은 어떻게 길러질까요? 저희 교육생 대부분은 인문 수업, 교양 수업을 들어본 경험이 적습니다. 일은 왜 해야 되는지, 힘들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생각해 본 적도 적고요. 그래서 매주 월요일 인문 교육을 운영합니다. 요가를 통해서 몸과 마음을 가다듬기도 하고 전지에 자신을 표현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떨리지만 남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해 보는 경험도 같습니다. 이 중에서 독서 토론을 조금 더 확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교육생들이 집에서 혹은 학교에서 내가 무언가를 말했을 때 누군가가 진지하게 들어준 경험이 적습니다. 저희가 기술 교육생이라서 그런지 내 생각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것도 어색해하고요. 저희는 독서 토론을 통해서 나를 좀 되돌아보고 표현하고 그리고 경청해보는 경험을 만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토론의 주제는 매월 교육생들이 마주하는 현실에 맞춰서 설정을 합니다. 3월은 새로운 동료들을 만나고 조금씩 의견 충돌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이때 말그릇이라는 책을 함께 읽었습니다. 동료를 향한 나의 말 습관을 점검하고 직장에서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 함께 토론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때쯤 되면은 열정만으로는 좀 버티기 힘든 시기가 옵니다. 동료들 대비 늘지 않는 내 실력이 조금 조바심 나기도 하고요. 무너질 때 어떻게 주저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지 자기들만의 실패와 극복의 경험을 서로 얘기하고 토론해 보면서 나름의 결론을 도출해 봅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월 1회 진행합니다. 저희 교육생 대부분 늘 받는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받는 경험만 있으면 내가 이 사회에 혹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서 처음으로 받는 사람이 아닌 주는 사람의 입장을 경험해보는 교육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봉사활동을 다녀온 날이면 유독 표정이 밝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교육생들의 지도 코칭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하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이 건물은 아닙니다. 강서구에 있는 한 교육장에서 교육생들과 함께 일하고 밥을 먹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담이지만 제가 교육생들에게 인사 좀 열심히 해라. 인사만 잘해도 사회생활에서 반은 먹고 들어간다. 라고 하도 훈계를 했더니 저도 덩달아서 인사를 받느라 한 100번 정도 하루에 인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잘하면 칭찬해주고 잘못하면 꾸짖고 그리고 좀 힘들어 보이면 먼저 말을 건넵니다. 이게 특별한 방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인생에서 이렇게 매일 나에게 관심을 가져다주고 개입해주는 어른이 없었다고요. 잘못하면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잘하면 칭찬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응원하고 격려해주는 역할, 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네, 작년에 집중 면담했던 교육생이 있었습니다. 어려서 부모가 사망해서 이모의 손에서 자란 친구이고요. 지금은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이런 친구들을 돕는 제도들이 많이 활성화되었지만 이미 30을 넘긴 이 친구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일종의 정책의 사각지대인 셈이죠. 빚도 한 1억 정도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조금 조바심을 내길래 조금 조바심은 멈추고 조금 더 나은 습관을 만들어 보자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성장 계획도 작성을 스스로 하더라고요. 시간이 될 때면 저는 함께 저녁밥을 먹으면서 세운 계획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좀 더 편하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이 친구 BMW 서비스센터 도장부 막내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 저희 교육장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또래 친구들이 그렇듯이 매니저님 너무 일하기 힘들어요 라고 투정을 부리기도 했지만 2년간 버텨보겠다는 말을 남기고 귀가했습니다. 작년에 이러한 입문 코칭 결과를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정직, 성실 등의 키워드로 교육 전, 후 설문을 작성해서 물어보았습니다. 크게 3가지 정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자기관리 능력이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리던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하고 실행하는 힘을 얻었습니다. 또 자존감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매일매일의 등교, 그리고 매일매일의 과제의 작은 완수,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단단한 자존감을 형성했습니다. 또 타인을 경쟁자 혹은 스트레스 유발자라고 여기던 친구들이 함께 성장하는 동료로 인식하는 경향성이 전보다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좀 강도 높게 교육과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친구들이 늘어나는 건 저희가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돈 관리 습관이 좀 부족한 교육생들이 있었습니다. 금리에 대한 개념도 없이 아무렇게나 대출을 받거나, 실제 교육생 중 한 명은 SNS 그 대출 광고글을 클릭해서 30만 원을 빌렸더니 한 달 후에 300만 원이 된 교육생도 지금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가계부 워크숍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지출을 한번 기록해보고 본인의 소비 습관을 점검합니다. 이때쯤 통장 쪼개기도 한번 같이 실천을 해보고요. 취업을 앞둔 시점에서는 청년 내일저축, 청년 희망적금과 같은 구체적인 목돈 마련을 위한 제도들도 안내합니다. 무엇보다 청년수당, 자립수당과 같이 본인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들이 꽤 있는데 이 제도를 정보를 잘 모르거나 혹은 막연히 행정 절차가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지 않는 교육생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런 정보를 안내하고 지원서 작성을 저희 매니저들이 함께 돕고 있습니다. 네, 결국 자립의 완성은 취업일 것입니다. 저는 7월부터 9월까지 기업의 인력 소요를 파악하여 약 10월경 교육생들에게 이 인력풀을 오픈합니다. 그러면 교육생들은 1지망, 2지망을 선정합니다. 저는 이 과정에 있어서 좀 더 적합한 취업처를 그동안 봐왔던 교육생들의 특성에 맞게 추천하기도 합니다. 나이가 많거나 기술에 대한 욕심이 있는 친구들에게는 공업사를 추천하기도 합니다. 사수와 밀접하게 일하면서 노하우를 전수받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서류와 면접을 거쳐서 정규직 사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작년 4월 저희과 동문회 사진입니다. 올해 4월에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했고요. 졸업 후에도 취업을 하고 나서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 많지는 않지만 작지만 끈끈한 사회적 자본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 동문회의 목적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 자동차 판금 도작가 1년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판금, 도장 기술이 필요한 교육생들을 뽑아서 현장 1년 차의 기술, 그리고 동료와 함께 일할 수 있는 협력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육성합니다. 또 교육생의 적합한 취업처를 연계하여 자립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보시는 화면은 저희 교육생들의 이력이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편의점 아르바이트, 특별한 기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면 변화된 몇몇의 교육생들이 발견이 됩니다. 자신감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순한 기술자는 아닙니다. 기술을 가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사람, 그 차이를 조금 더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발표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태도 위에 기술 교육을 쌓는 것,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자립을 양성하는 거죠. 단순히 기술자를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 18년간의 성과입니다. 졸업생은 884명에 취업률은 97%입니다. 졸업하면 본인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다 취업합니다. 근데요, 이 수치보다도 좀 의미를 다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것은 다 변화를 통해서 진정한 자립을 이뤄낸 개개인의 스토리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성과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저희 항상 질문 주시는 부분이 이겁니다. 교육 좋은데 좀 더 효율성을 위해서 더 많이 하면 안 돼? 이런 얘기들이 제일 많이 질문을 주십니다. 사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돌봄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뒷받침으로 하는 것을 교육으로 했을 때 과연 많은 수를 하는 것만이 과연 효율적이냐,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이냐 하는 부분을 한번 되새겨 보셨으면 싶습니다. 이쯤에서 저희는 사회공헌이 무엇인가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아마 이것은 단순히 숫자만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를 싸워서 해결해 나가는 것, 그것이 아마 또 저희가 시작한 사업의 의미이자
또 사회공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또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뉴스쿨은 직업 유지율입니다. 내가 처음에 배운 기술로 또는 처음에 취업한 직장에서 얼마나 버티고 있느냐. 아까 뭐 다 단기간에 그만뒀기 때문에 그런데요. 10명 중에 9명은 현장에 남아 있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제가 다른 직업교육과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직업교육이 많은 수를 선발합니다. 100을 선발하죠. 근데 처음에 지나가면 역량이 모자라서 또 가정의 환경 때문에 이런 상황들로 30%가 떨어져 나갑니다. 졸업할 때가 되면 취업이 안 돼서 인턴십을 갔다가 직장에 취직이 안 돼서 또 그만두죠. 그러면 100이 들어갔다가 50%가 살아남아서 직장 생활을 시작합니다. 몇 명이 직업 유지하는가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진정하게 제대로 육성한 10명 중이라도 9명이 제대로 사회에 남아서 제대로 자립한다면 어떨까요? 이 친구들이 아마 경제적 가치 창출하는 것과 사회적 비용이 절감이 되는 것을 합쳤을 때 과연 아까 말씀드린 많은 수를 교육하는 것 대비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아까 탈락한 50%를 생각하면 준비되지 않은 청년을 사회로 내보내 가지고요 다시 실패를 하게끔 하면 그 친구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무기력이고요 사회적 고립감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계속 악순환의 반복이 있을 뿐입니다. 결국에는 아마 이 모든 것들이 사회적 비용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명의 낙오를 또 성공만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성공이요, 대단한 성공이 아닙니다. 뭐 사회적으로 유명해야 되고 이름 널리 알려야 되는 성공이 아니고요. 도움받던 자리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것, 그것이 자립이자 뉴스쿨이 지향하는 성공입니다. 졸업생 인터뷰 영상 잠시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처음 입사하고 적응하면서 좀 이거는 내가 배웠던 건데 우리가 실제로 모의간제 훈련을 했던 것들이 회사에서 실제 업무에서도 적용이 된다는 점이 흥미로웠고, 처음에는 좀 많이 혼났죠. 사장님이 엄청 도막이 매끄러운 걸 원하시는데 계속 스킬을 올렸죠. 사실 그 작업이 들어오면은 일단 제가 먼저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실력은 확실히 늘었던 것 같습니다. 뉴스쿨 다니면서 저도 모르게 좀 내면적인 강함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되게 감사한 투자다. 그때는 이제 제가 제 밥벌이를 못할 때였는데 지금은 제가 일을 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갔으니까 자립이라는 단어가 좀 어울릴 시간이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자화자찬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사실은 뉴스쿨 졸업생들이 하는 인터뷰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모두가 얘기하는 것들 다 동일합니다. 태도 위에 기술을 쌓았다는 얘기가 핵심이고요. 그래서 어려움을 버텨나갔고요. 맨 마지막에 저 졸업생 친구는 벌써 10년이 넘은 친구입니다. 이 태도가 돼서 기술을 쌓아서 본인의 역량을 쌓아갈 때 시간이 지나면 본인의 길은 달라지지만 어느덧 자기 길을 잘 찾아가고 있다는 것, 뉴스쿨이 지향했던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18년간 뉴스쿨이 가르쳐 온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태도 위에 쌓은 기술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지켜온 약속이자 앞으로 변치 않을 뉴스쿨의 사업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또 제가 이제 발표를 마무리할 시점이 됐는데요. 현장에서 새로운 과제들이 있어서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시간빈곤 청년과 정서적 위기 청년입니다. 시간빈곤 청년은요, 뉴스쿨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청년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또는 내가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돼서 못 오는 친구들이고요. 정서적 위기 청년은 지난 코로나를 거치면서 고립, 은둔, 우울 청년이 요즘 뭐 신문지상에서 50만이 넘은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뉴스쿨에도요, 우울증을 완치돼서 입학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재발해서 그만둘 수밖에 없는 친구들 심심치 않게 만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친구들이 의지가 없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나 아니면 사회적인 환경에서 그런 환경들이 지원되지 않아서 본인들의 어떤 장기적인 자립을 못하는 것 안타깝습니다. 또 이 새로운 현장에 과제가 주어진 만큼 또 새로운 솔루션이 있는지를 찾아서 저희는 내일부터 현장으로 달려 나가겠습니다. 네,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두 분과 함께 발표에서 못다한 이야기들을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질의응답 시에 가급적 뉴스쿨의 방향성과 관련된 질문은 네. 송재현 본부장님께, 뉴스쿨 현장과 관련된 질문은 최성우 매니저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퍼런스 전에 신청자분들이 보내주셨던 사전 Q&A를 진행하는 동안 명찰이나 지금 화면상에 띄워진 QR코드로 심플로에 접속하셔서 현장 질문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청년 자립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인 만큼 많은 분들이 사전 질문으로 관심을 전해주셨는데요. 그중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육생 한 명당 소요되는 교육비 규모와 세부 사용 내역이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비용 사용 부분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 질문은 송재현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제일 많이 저희가 받는 도전이자 질문입니다. 아마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거 사전에 그래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좀 넘겨주시죠. 인당 3,500만 원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다 그러면 많은 정도의 비용입니다. 대부분의 비용은요, 그러니까 특별 교육장이 필요해서 교육장 관련된 비용이 한 25% 되고 나머지는 다 학생들 직접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인당 3,500만 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질문이 그거세요. 4년간 장학금하고 똑같은데 저 돈을 대학생을 주지 왜 이 친구들한테 주냐라는 게 제일 많이 질문이시고, 그게 과연 효율적이냐라는 얘기까지 이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사실은 이 자립의 비용 소요되는 비용이 딱 3,5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과연 많은 비용이냐는 한번 궁금증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러니까 가정의 지원을 받으면서 그런 환경에서 커온 친구들과 가정의 지원이 부족했다가 내가 정말 자립을 이루기 위해서 투자되는 비용이 1년에 3,500만 원. 이 전체적인 비용을 합치면 분명히 저희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1년의 지원 비용에 자립 비용으로 3,500만 원은 굳이 과한 비용인가라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 비용을 통해서 진정한 자립을 이룰 수 있다면 아까 맨 마지막에 그 졸업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감사한 투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도표까지 준비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입니다. 네, 교육 대상자 중에는 비취학 청년이 20% 정도 있다고 하던데 그들은 누구인가요? 네, 실제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관리하시는 최성우 매니저님,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하시는 건가요? 네. 일단 비취학 청년, 저희가 일반 청년이라고 그냥 쉽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청년들이라고 해서 뭐 아무나 선발하는 건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선발을 합니다.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이 교육이 아니더라도 다른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친구들은 조금 과감하게 배제를 합니다. 대신에 이런 친구들을 선발을 하려고 합니다. 서류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진 친구라든지요. 또 나이가 많아서 재기의 기회가 필요한 친구들이 있고요. 또 다른 케이스로는 겉으로는 드러나지는 않지만 취약성을 가진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을 발굴하고 선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서류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 또 재기의 기회가 필요한 청년들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 어떤 청년들인지 실제 사례를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소득 서류 같은 거를 받아봤을 때 평균 소득 이상의 그런 가구이고 가족 관계에서도 아무런 특이 사항이 발생되지 않는데 실제로 면담을 하다 보면은 가족 갈등을 겪고 있거나 붕괴됐거나 해체된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실제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고 꽤 오랜 동안 부모님의 지원을 받지 못했던 케이스입니다. 오히려 이런 친구들이 취약계층 청년이라고 명확하게 분류가 되는 친구들보다 위험하거나 위기 상황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제도권의 지원금 혜택 등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나이가 많아 재기의 기회가 필요했던 친구들로는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거는 은퇴한 여성 농구 선수, 배구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어려서부터 운동 하나만 바라보고 달려온 친구들인데 본인의 의지와 조금 무관하게 부상으로 은퇴를 하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한 게 주로 운동뿐이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고 동기들보다 나이가 많았던 케이스입니다. 지금 이 친구들 제 기억이 맞다면 한 명은 MD과를 졸업을 했고요. 한 명은 정보보안과를 졸업을 했는데
정보보안 전문 기업 이커머스 기업에서 실제 지금 직장인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예, 사례를 들어보니까 특히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은퇴한 운동선수 청년들 정말 필요한 교육이 뉴스쿨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 사전 질문입니다. 신입생 모집 홍보는 어떻게 하시나요? 송재현 본부장님, 혹시 뉴스쿨만의 특별한 홍보 방법이 있을까요? 뭐 그런 거는 없죠. 뭐 사실은 없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네네. 이게 온오프라인 병행하는데요. 뉴스쿨은 사실은 뉴스쿨에 오고 싶은 친구들은 아마 오프라인에 있을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제 정보의 어떤 제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요.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실 방문 홍보, 오프라인 홍보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만날 수 있는 그 친구들, 타겟 대상을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종 박람회가 있습니다. 자립청년 박람회도 있고요. 또 그 예비 장변 추창업 박람회 등과 같이 박람회가 있고요. 또 각종 그 청년 기관, 또 보육 기관들이 전국에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30에서 50군데 정도를 방문을 하고요. 특히 광역시 중심으로 갔었는데 최근에는 지방 소도시까지 가서 비록 그 수가 작더라도 그쪽에 저희 대상이 많기 때문에 네, 그쪽을 찾아가는 홍보를 통해서 저희 교육생을 모으는 활동들을 하는 것, 그것이 저희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방 소도시까지 직접 찾아가는 홍보, 직접 발로 뛰어라라는 게 뉴스쿨 모집 홍보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 사전 질문입니다. SK 뉴스쿨 교육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예비 과정은 또 다른 장벽이 되진 않을까요? 네, 예비 과정이 장벽이 된다는 건 그 의지가 부족해서 2주간의 예비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직접 학과를 운영하고 계신 최성욱 매니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처음부터 이 자립 의지가 충만한 친구,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은 되게 소수에 불과합니다. 아주 적고요. 다수를 차지하는 교육생은 사실은 의지가 불분명하거나 약간 그레이한 친구들입니다. 일단 한번 해보자라는 막연함을 갖고 온 친구들이 대부분이고요. 저희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친구들을 찾으려고 저희가 방문 홍보도 하고 상시 상담도 하고 일일 체험 같은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 과정은 이런 의지가 불분명한 친구들이 좀 막연한 희망을 조금 더 구체화해주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 그레이한 영역에 속하는 다수의 교육생들을 교육시키고 자립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 교육의 역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잠깐 제가 좀 첨언을 드릴게요. 네네. 현재 예비 과정이 의지 있는 청년들을 위한 선발 과정으로 진행이 됐다가 최근에 조금 바꾼 거는 기회를 갖지 못한 청년들이 때로는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자립준비 청년 같은 경우는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자체를 모릅니다. 사실은 예비 과정에 그래서 많이 뽑아서 요즘은 수를 굉장히 많이 힘들지만 늘립니다. 그래서 다 과정을 경험하다 보면 정말 처음에 아닌 친구들은 또 아니지만 그 중에서 또 자기들이 눈이 반짝반짝해서 또 그거를 찾아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또 내년에 가서 그 친구들이 다시 저희 뉴스쿨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의지 있는 청년을 거름과 동시에 한 번은 더 기회를 갖지 못했던 친구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예비 과정이 실제로 본 과정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그 예비 과정의 장단점에 대해 혹시 짧게 여쭤봐도 될까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맛보기 과정, 예비 과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친구들이 내면이라든지 외부 환경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교육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 2주간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러한 직무를 앞으로 갖게 되고 이러한 직업을 갖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나니까 경험하고 나니까 당연히 학습 태도도 조금 우수해지는 편입니다. 다만 이게 뭐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예비 과정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는데 정규 과정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교육생들도 물론 있고요. 예비 과정, 정규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남들보다 조금 떨어지는 건 아닐까라는 이제 열등감을 갖는 친구들도 발생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예비 과정 초반부터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한 7월이나 8월경에 조금 느슨해져서 긴장감, 몰입도가 조금 떨어지는 친구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 예비 과정은 보통 연초에 하시고 네, 본 과정은 3월부터 시작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 예비 과정 때문에 좀 여름에 퍼지기도 할 것 같네요. 퍼지기도 하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사전 Q&A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현장에서 심플로우를 통해 들어온 질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현장 질문입니다. 취업처는 어떻게 확보하시는지 궁금합니다. SK 관계사와 연계하여 취업이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실제 학생들 취업까지 챙겨주시는 건 아무래도 현장에 계신 최성우 매니저님이실 테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희 학과 처음 만들었을 때 초반하고 지금하고 조금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초반에는 저희가 그 취업하는 업종에 대한 지식이 좀 전무하다 보니까 그런 업계 관계자들이 모이는 세미나, 컨퍼런스, 강연, 교육 이런 데 좀 뻘쭘하지만 다 참여를 해가지고 명함을 주고받고 저희 이런 교육 과정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역량을 갖춘 교육생들이 배출될 예정입니다.라고 이렇게 계속 네트워킹을 취업처도 발로 뛰셨네요. 네.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근데 이제 졸업생이 배출되고 난 시점에서는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저희 졸업생들이 현장에서 좀 좋은 평가를 받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졸업생이 취업했던 회사에서 인력 추천을 또 요청을 하기도 하고 또 졸업생들이 주변에 있는 기업들에게 이런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라면서 또 소개를 받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외부에서 먼저 인력을 좀 더 추천해 줄 수 없겠냐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건대 이러한 취업처를 연계하거나 홍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잘 키운 교육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 근데 궁금한 게 질문 보시면 결국 SK 관계사와 연계하여 취업이 되나요? 네. 라는데 그러면 뭐 결국은 연계하는 건 굳이 아니신 건지 혹은 또 이제 실제 졸업생 중에 SK 관계사에 취업한 케이스도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 네. 그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SK그룹 취업을 염두하고 과정을 설계하거나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본인들이 정당한 채용 절차를 통해서 취업을 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아까 정보보안과도 보여드렸는데 화면에서 정보보안 전문 기업인 SK 실더스에 근무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조리나 카페 베이커리를 전공한 친구들이 워커힐에서 근무하는 워커힐에서. 경우도 있고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특별 대우 같은 건 없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질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소득이 끊기는 교육생에게 무상교육만으로는 참여가 힘들지 않을까요? 이건 어떤 분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까요? 네, 제가 교육장에서 계속 교육생들 만나고 있으니까 제가 좀 답변을 드리는 네, 게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맞는 말씀이고요. 소득이 끊기는 교육생들에게 그냥 교육만 무상으로 운영을 한다 그래서 그런 취약계층 청년들이 쉽게 발걸음을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뉴스쿨 같은 경우에는 생활비라든지 거주 명목의 장학금을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또 앞서 사례 말씀드렸던 자립준비 청년이라든지 혹은 그 외에도 긴급적으로 위기 상황이 닥치거나 좀 위험한 친구들에게는 그에 별도 장학금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짜잘하지만 이외에도 점심 식대라든지 교재비, 실습 재료비, 작업복비, 자격증 취득비 등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 이 과정에서는 그러한 소득에 대한 걱정 없이 외부의 소음을 좀 차단하고 교육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 그럼 궁금한 게 아까 이제 지방 소도시까지 직접 발로 뛰는 홍보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제 지방 친구들은 이제 뭐 기숙사 같은 걸 지원을 해주시는 건가요? 아쉽게도 저희가 기숙사 시설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대신에 이제 지방 친구들이 서울에 와서 집을 얻으면 그 월세 비용을 저희가 장학금 형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월세는 이제 실비 지원. 네, 맞습니다. 그럼 그야말로 약간 몸만 하면 된다 이런 네, 맞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된다. 네. 네. 몸과 마음까지. 뭔가 마음가짐.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좀 첨언을 네, 드리면 네. 무상교육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교육은 무상이고요. 장학금을 이제 그냥 무작정 다 주는 거는 아니고요. 좀 선별해서 이제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교육하고 연결시켜 보면 금융교육의 일환으로 해서 재정 상태나 이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놓고 심사를 해서 분기 단위로 이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주는 거죠. 사실 그런 절차를 필요하기도 하고요. 주더라도 그런 절차를 통해서 주는 거. 네, 분기마다 네. 이 학생한테 장학금이 필요한 게 정말 맞는지 심사를 하신다. 예. 예, 이해했습니다. 다음 질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판금 조리 등 지금 교육하고 있는 분야 외에 새로운 교육 분야를 준비하고 계신지요?
네, 뭐 새로운 학과 준비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질문인 것 제가 같은데요. 이거는 제가 말씀. 예, 본부장님께서 사실 뭐 네. 없습니다. 아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아까 학과 늘리고 줄이는 거랑 일맥상통할 것 같은데요. 늘릴 때는 이제 그 수요도 있어야 되지만 과연 청년의 자립 가능성이 있냐라는 부분을 보고 있고요. 사실은 비용이 아까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런 만큼 교육 과정을 확장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5개 과정을 운영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고 특별히 새로운 교육 분야는 좀 아직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지금도 5개 학과 운영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학과를 선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으신가요? 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청년의 자립 가능성이죠. 이제 취업처가 있어야 되고요. 또 청년의 산업의 수요에 따른 그런 그 청년의 수요도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술 직업을 가리킵니다. 하다 보니까 이 기술로 가지고 계속적으로 미래도 살아남을 수 있을 거냐 하는 게 그 3가지가 핵심 조건인데 제일 중요한 건 아마 취업처일 겁니다. 근데 취업처가 다양하게 분포된 취업처가 있는 경우에 선정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개인 사업장도 있고 기업도 있고 이런 취업처를 좀 하다 보니까 과정을 늘리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제 과거에 어떤 거를 한번 검토했었냐면 애견 미용과도 한번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예. 예, 청년들이 많고 어느 학교에서나 다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애견 미용과를 졸업했을 때 이 친구들이 갈 수 있는 취업처는 대부분 다 개인 사업장들이죠. 개인 병원이라고 네, 그러죠. 그렇게 되면 급여를 못 받고 일하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 최저급여로 일을 해야 되다 보면 이 친구들이 가서 일을 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또 생계를 해야 되면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되고 또 고용주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내가 사람을 뽑았는데 제가 밥값을 못하는데 이 돈을 줘야 되나 하는 것들에 악순환의 고리로 접어들어서 결국에는 이 직업을 떠나기도 하고 결국에는 뜻을 못 이루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처럼 아까 이제 자동차 판금도장과는 사실은 공업사도 있고 기업도 있고 해서 본인의 그 미래 경로에 따라서 그거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가 결국에는 과정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사실 최근에는 AI나 반도체가 워낙 핫하잖아요. 그럼 이런 쪽 학과 새로 개설하실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말씀. AI나 반도체? 네. 그거 사실은 AI 반도체 뭐 너무나도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요. 가까운 여기 정수 폴리텍 대학만 가도 폴리텍 대학이요. 네, 거기 가도 자동차 내비게이션 관련된 학과를 또 하더라고요. 뭐 AI 학과 이렇게 많이 만듭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많이 만들어야 되나 하는 것보다 저희는 직접 현장에서 일을 해서 본인들이 그 실력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들이 움직여야 되는 일 쪽에 좀 더 직장이 많고 그러면 이제 AI하고 분명히 겹치지 않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동적으로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매니저님, 에너지 소모도 많으실 텐데 어떻게 본인의 에너지는 충전하실지요? 정말 궁금해요. 네, 최성용 매니저님, 네. 아마 이제 학생들을 일선에서 담당하시니까 본인의 에너지도 많이 소모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사실은 저도 뉴스쿨을 처음 하고 나서는 열정이 넘쳐가지고 진짜 저녁 때 자율학습할 때 거의 5일에 한 3일 정도는 같이 학습하고 교육생들이 같이 제가 조금 어른이다 보니까 같이 밥 먹는 거 좀 힘들어하기도 하는데 괜히 같이 밥 먹자고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밥도 먹고 했었는데 학생들이 좋아할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좀 더 상담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지 않으니까 밥 먹자고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1년, 2년은 될 수 있는데 오랜 기간 그렇게 하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너무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상담하고 얘기 들어주고 조언하는 절차를 가지되 그렇지 않을 때는 조금 더 거리두기를 하면서 내 에너지도 충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교육생들하고 계속 붙어 있다 보니까 다음 날 가면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거나 혹은 보이지 않게 또 청소하고 이런 친구들 보면은 제가 좀 부끄럽기도 하면서 에너지를 많이 충전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적절한 거리두기와 아침에 열심히 청소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충전을 한다라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네, SK 뉴스쿨 사업의 다음 단계가 궁금합니다. 네, 다음 단계는 아무래도 매니저님보다는 송재현 본부장님이 네, 답변을 제가 해주셔야 될 것 답변 같네요. 드리겠습니다. 네네.
사실 이제 뉴스쿨 다음 단계, 그러니까 저희가 또 사업 설명회 하러 가면 제일 많은 질문들이 저런 걸 물어보세요. 뭐 이왕에 하는 거 학점 은행제하고 해서 학점을 딸 수 있다면 아이들에게 그 대학교 졸업장까지 학사 자격증까지 전문 학사라도 자격증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 많이 주십니다. 근데 지금은 전문학사 자격증이 나오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예, 그건 없고요. 그냥 순수한 직업 교육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사실 제도권 교육에 들어가면 저희가 교육 아까 그런 했던 것처럼 또 그러니까 제도권에 들어가면 사실은 진짜 학생을 돌보는 것보다 보고서 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리소스가 비효율적으로 쓰일 가능성이 많아서 그렇게 하긴 힘들고요. 또 저희 뉴스쿨 다음 단계는 사실 아직은 산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냥 단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과제 하나 매해 또 매 시대마다 그 새로운 과제가 다가옵니다. 그 새로운 과제를 계속 헤쳐나가는 솔루션을 찾아가면서 발전해 가는 것. 근데 한 가지 목표는 그냥 진정한 자립을 위한 직업 교육이다. 그 목표만 가지고요. 거기에 다가갈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 그것이 저희는 오히려 우선 더 급선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SK 뉴스쿨 팀의 직업을 배우는 진짜 학교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실제적이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신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